자, 이제부터 명암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암을 넣을 때 요령 중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선만으로, 연필 선만으로 색을 이 종이컵의 질감만큼 깔끔한 색을 낼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지금 티슈를 제가 이제 뽑았는데, 이 티슈 같은 걸로 연하게 한번 깔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금 2B를 썼는데요. 4B여도 괜찮습니다. 4B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연필이 아무래도 4B니까 4B 연필을 곱게 쭉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은 제가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앉아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젤에 놓고 한다, 화판에 놓고 한다면 이렇게 같이 거머쥐는 형태로서 연필을 잡을 수 있지만, 앉아서 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필기 형태에 가까운 형태를 잡게 되는데요. 가능한 손등이 위로 가서 엎어서 누르는 것보다는요, 손등이 아래쪽을 향하기 위해서 엄지와 검지, 그 다음에 중지 정도 세 가지 손가락을 이용해 가지고 살짝 이렇게 부드럽게 채워주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밀듯이 색을 채워주시는 게 종이의 압력을 좀 덜 주면서도 부드럽게 낼 수 있는 그런 색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쓰시고요. 그 다음에 선이 좀 간격이 좀 불규칙하고 좀 불안하다 그럴 경우는 약간 처음 쓴 각도보다 살짝 틀어진 엇각으로 한 번 정도 더 채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능하다면은 애써서 형태 바깥으로 뭐 선이 나가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휴지로 이렇게 뭉개주는 방법이 있고요. 이걸 안 해도 물론 깔끔하게 이런 형태의 폭에 맞게끔 이렇게 채워가면서,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여기까지만 딱 멈추면서 지금 선을 쓰는 게 지금 보일 텐데요. 이런 컨트롤이 되시는 분들은 굳이 휴지로 색을 메워가면서 미끄럽게 채워가면서 하실 필요 없이 직접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선으로 이렇게 색을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쓴 연필 4B입니다. 참고로 4B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연한 선이 가능하죠. 불빛 조각에 깎기도 했고, 또 끝부분에 미세한 또 예민한 부분들 갖다 제가 활용을 하면서 채우기 때문에 가능한 색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어려운 친구들은 굳이 어려운 방법을 택하지 마시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휴지를 활용해서 색을 채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굳이 편한 방법이 있는데 어려운 방법을 택할 필요는 없겠죠. 쭉 하셔서 하고,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필요한 만큼 처음부터 적당히 진하게 하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수평의 부분들을 따라가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서 천천히 색감을 올려가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여러분들한테도 아카데믹하고 공부하기 좋고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너무 고생하지 말고 휴지로 살짝 손가락을 말아 가지고 돌리듯이, 동그랗게 돌리듯이 살살 이렇게 발라주면서 색을 채워주게 되면 굉장히 매끄러운 색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아주 부드러운 색을 낼 수가 있죠. 다만 너무 진한 색감을 깔아놓고 하지 마세요. 너무 진한 색감을 많이 칠해놓고 이걸 하시게 되면요, 자체 기본 색감이 너무 까맣게 되기 때문에 썩 그렇게 좋은 색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색감, 기본 기초 색감을 명암을 넣을 때 정도에서만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너무 과도하게 진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색감 자체가 좀 까맣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 이렇게 연하게 기본 색깔을 깔아 주시고요. 조금 꼼꼼하게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요, 밝은 색감의 연필로 이렇게 기본 색감을 깔아준 것들을 이제 정리해 가면서 묘사의 묘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 부분이나 다 까맣게 하지 마시고요. 명암의 대비가 좀 심한 부분들, 이렇게 강조가 좀 많이 되어야 될 부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먼저 정밀하게 살짝 체크를 해가는 게, 묘사를 먼저 이쪽에서 끌고 나간다라고 해야 되나요? 리드해 나가는 부분들 갖다 먼저 이렇게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똑같은 색감을 칠하더라도 완성도가 상당히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부분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가 흔히 강약이라고 그러는데 강조하는 부분과 생략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가늠해 본다고 그럴 때 그때 이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눈을 자그맣게 뜨고 대상을 살펴보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핀아웃을 시켜가지고 핀을 흐리게 해서 대상을 살펴보는 건데 그렇게 흐릿하게 봄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릿하게 대상을 살펴볼 때도 선명하게 보이는 정도라면은 그 부분은 생략할 부분이 아닌 끝까지 강조를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아마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가장 강조돼서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너무 서둘러 급하게 묘사를 할 것도 아니지만 또 미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싶은 부분들은 먼저 우선적으로 이렇게 색감을 채워나가면서 끌어나가는 것들이 효율적인 표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꼼꼼하게 채우시고요. 선의 간격, 밀도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기초 도형을 하면서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좀 까다롭구나 라는 걸 아마 느꼈을 겁니다. 깨끗한 색감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셨겠지만 제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선의 간격이 되겠죠. 선을 좀 더 조밀하게 간격을 나란히 붙여서 개별선이라는 느낌보다는 색이라는 느낌이 나게끔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 진하기에 대한 조절을 하는 그러한 컨트롤 능력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부분적으로 맺히는 명암들이랄지 또는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해주는 그러한 끈코매짐에 대한 선들,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그냥 나란히 쓰는 것 같지만 경계 부분에서 좀 더 약간의 맺힘을 주면서 이렇게 그려주는 선들이 흐릿하게 풀어지지 않고 원하는 만큼 진한 명암과 밝은 명암을 조절할 때 필요한 그러한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상 저도 항상 뭐 연필로 이런 묘사를 하는 게 아닌 이렇게 간헐적으로 강의가 있을 때만 한 번씩 하는 거다 보니까 손 자체가 아주 매끄럽고 뭐 뛰어난 그런 표현 자체는 아닙니다. 결코 저도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굉장히 자주 안 그러다 보니까 거칠어지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을 정도니까요. 네,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뭐 저와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로 표현하시기보다는 안 되면 옆에다가 한번 따로 연습을 해보고 직접 표현하는 그러한 준비성을 보여준다면은 결과는 당연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지금 제가 몸통 부분으로 이제 내려왔는데요. 몸통 부분에서는 주의하실 것은 실제 이 종이 자체만큼 밝은 색감은 몸통 안에서 보이지가 않죠. 이 끝부분에 보이는 하이라이트 정도, 여기 두 군데, 이 정도에서는 종이 자체 색을 그대로 남겨둘까? 사실 몸통 부분에서는 살짝 이렇게 연한 기본 색감이 보이게 될 겁니다. 색감이 있으니까 또 좀 헷갈릴 텐데요. 이게 만약 흑백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한 객관적인 명암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림자도 한번 살짝 감안을 해서 한번 채워볼까요? 한 번에 진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약간 연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태를 따라가면서 형태와 그림자를 구분할 때 이게 자칫 형태만 따라가다 보니까 앞과 뒤가 똑같이 까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도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으로 올수록 그림자는 좀 더 선명한 색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진해지게 되겠죠. 의도적으로 그거를 좀 감안해서 앞쪽을 조금 더 진하게 해가면서 명암을 처리해 두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지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기본 색감 깔았을 때보다 약간 더 선명한, 마치 안개색에서 살짝 더 선명히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을 조금 받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순차적으로 점점점 시간이 들을수록 점점 선명해지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간중간 불필요한 어떤 명암이나 어떤 선들은 깔끔하게 마감을 해가면서 하시는 게 여러분들 작업에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닦아내시고요. 하이라이트의 경우는 너무 서두러 살 필요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기본 색감에서 이제 우리가 할 작업은 불필요한 부분들을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만 이제 색감을 넣어가면서 이제 묘사를 할 거기 때문에 미리 하이라이트를 좀 이렇게 닦아내서 기준 명암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지그를 뾰족하게 깎았다 그랬죠. 자른 이유가 바로 이렇게 예민하고 날카로운 명암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닦아서 하이라이트가 되어야 될 부분들을 닦아놓고요. 이 정도만 해도 대략적인 볼륨은 아마 여러분들이 살짝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밝음과 중간 그리고 어두움이라는 큰 세 분류의 명암이 대략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지우개는 우리가 흔히들 하얀 연필이라고도 합니다. 모노톤의 연필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우개는 굉장히 또 유용한 도구라고 봐야 되겠죠. 지우개 완벽하게 지워낼 때와 살짝 색을 붙여서 찍어낼 때, 찍어서 표현할 때를 좀 다 다른 어떤 표현을 써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지우개는 가장 잘 쓴 지우개 처리는 흔적이 안 남는 겁니다. 지우개를 썼다는 것을 전혀 못 느끼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지우개 사용 방법이 되겠죠. 지우개를 쓴 것 같지 않게끔 깨끗하게. 네, 이 정도가 이제 기본 묘사를 위한 기본 색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엔 제가 이비를 갖고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비를 사용하면 여러분도 꼭 사용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아마 심리적인 부담을 좀 가지실 텐데요. 전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연필을 뾰족하게만 사용한다라면은 이건 뭐 삽이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HB를 좀 더 진하게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고요. 조금 속도를 한번 더 제가 높여보겠습니다. 속도를 높이면서 명암 넣도록 하죠. 기준명암 이 정도 약간만 여기서 조금만 더 진하게 해도 되겠네요. 검정색이 나올 만한 그런 명암은 사실 이 안에서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표현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시범을 보이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꼭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제가 그리는 방법에 너무 매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라오다 보면은 이게 이제 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실제 아마 학생들 작업 중에서도 제가 그린 것보다 훨씬 맛깔스럽고 감각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에서 제출을 한 원기둥에서도 그렇고 또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매력적인 색감을 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작업에 좀 더 애착을 갖고 작업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작업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림을 사전에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데 관찰력하고 얼마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대상을 밀도 있게 표현하려고 애썼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의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잘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원인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원하는 만큼 잘 안 나오는지 아니면 대상과 닮지 않는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외의 것들 뭐 흔히들 감각적으로 뭐 그림에 대한 재주가 있네 없네 이러한 표현성을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감각이라는 것들 갖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성실도입니다. 성실도. 얼마나 대상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얼마나 정밀하게 이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
그것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의 그림의 결과가 좌우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이면 들인 만큼 이 결과는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반사광 부분을 살짝 남겨놓고 지금 하고 있죠. 이 사진으로 볼 때는 굉장히 밝은 부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밝은 부분이 이렇게 밝은 종이 자체의 밝은 명암만큼 밝지는 않습니다. 어두운 부분 안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웬만한 어둠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좀 남겨놓고 지금 칠하게 되니까 양쪽에서 어두운 색이 나오니까 저절로 밝아 보이는 현상. 이게 바로 이제 반사광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자체가 밝은 게 아닌 주변이 밝음으로 인해서 저절로 밝아 보이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그림자 아니 반사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요 아주 밝은 반사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반사광을 보이는 그 원인이 이제 가까이 있을 경우에 지금 여기에선 바로 이 부분 여기 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밑에 아주 미세하게 반사광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 아주 심한 반사광을 보이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번 이 종이컵 작업은요 의도적으로 너무 진하지 않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 또는 의도적으로 좀 강조하는 것도 제가 수용을 하겠지만 제가 까맣게 해버리면 여러분들 당연히 다 까맣게 할 것 같으니까요. 기본 색감은 양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에서만 제가 그치고요. 오히려 100% 완성이 아닌 한 80에서 90% 정도 그 정도의 완성도까지만 제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선이 조금 거치네요. 살짝 뭉개주기도 하고 너무 많이 뭉개면 또 까매지기 때문에 조금 질감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몸통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바깥 부분을 한번 살짝 원기둥에 근거해서 문기둥 표현에 근거해서 바깥쪽 살짝 의도적으로 조금만 어둡게 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실제보다 약간 어두운 정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풀어서 색 빼주고요. 그 다음에 종이컵 형태는 결코 이렇게 바깥과 타협할 필요가 없겠죠. 아주 날카롭게 아주 정밀하게 그려주시면 될 거고요. 이 아래 부분은 지금 약간 은근 살짝 비치긴 하는데요. 이 종이컵에 이 겹쳐진 두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안으로 살짝 갈려 들어간데요. 이 부분 때문에 여기가 보시면 살짝 어두운 색감이 좀 보입니다. 여기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찰력이 조금 예민한 사람들은 아마 보일 텐데요. 심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살짝 그 부분을 약간 어둡게 해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가지도 않네요. 이쪽에서 오히려 밝아지면서 여기 약간 어둡게 지금 보이긴 하는데요. 이렇게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아래쪽 그림자 아주 얇게 살짝 그림자가 보이는데 이거 그림자 연필 선처럼 얇은 그림자가 하나 있네요. 제가 지금 이걸 고정시키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가로선 위주로 쓰는 선이 좀 많이 보일 겁니다 아마. 근데 여러분들이 한다면요 종이를 돌려가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돌려가면서 이렇게 가로선을 쓰기 좋은, 예를 들어서 이 각도 같은 경우는 종이를 돌려서 옆으로 쓰는 게 낫겠죠. 제가 이걸 갖다 막 돌려가면서 하기에는 좀 약간 거치를 지금 해놓고 하다 보니까 약간 불편해서 좀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형태를 따라가면서 긴 선을 그을 수 있는 방향을 택해서 그림을 돌려가면서 하는 게 훨씬 용이합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양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행여 제가 이렇게 지금 그냥 한 방향으로 놓고 그냥 고정시켜 놓고 한다고 그래갖고 여러분도 따라서 그럴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거. 오히려 지금 저처럼 한 방향만 쓰게 되면요, 이렇게 지금 맺힌 명암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결코. 이렇게 형태를 따라가면서 선을 써주는 게 사실은 좋은 선 사용 방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지런해야 되죠, 부지런하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줘야 맺힌 명암이 없이 이렇게 부드럽게 풀릴 수가 있죠. 최종 강조될 명암을 제외하고 기본 색감까지만 제가 이렇게 지금 칠해 보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그린다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천천히 하더라도 1시간 내외 정도면 아마 다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이제 그 이상도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 이제 좀 더 정밀하게 하고 꼼꼼하게 한다랄지, 아니면 이제 수정이 의외로 좀 많이 수정할 게 많이 생긴다랄지, 그럴 경우에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요. 정확하게 형태를 좀 더 예민하게 여러분들이 봐가면서 작업을 한다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절대 너무 과도하게 까맣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이제 타이포그래피 글자와 이 장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이제 점으로 되어 있긴 한데 편의상 제가 회색으로 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색으로 하고요. 아마 이 작은 묘사를 하면서 의외로 조금 꼼꼼하게 하는 것에 조금 이제 힘든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예민하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종의 계측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형태를 그리는 것에 대한 연습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진한 연필을 하지 마시고요. 이런 효율적으로 연한 색들 연필을 사용해서 하시고요. 경계 부분을 꼼꼼하게 하는데 좀 더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을 날카롭게 해주시고 꼼꼼하게 잡고 깨끗하게 마감한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종이를 돌려가면서 쓰는 게 저도 편한데 고정시켜 놓고 하려니까 조금 저도 불편하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하다가 미스가 나서 지우개를 쓰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기본 바탕색에 무리가 안 가게끔 그 부분들을 좀 잘 마무리를 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조금 오버가 됐다 그러면 이런데 지우개로 지우시고 지우고 난 다음에는 표가 안 나게끔 살짝 뭉개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연필로 살짝 떼어주는 이런 미세한 표현들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꾸로 그리긴 했는데 이런 작은 묘사를 할 때는 손에 영향을 좀 덜 받게끔 왼쪽부터 그려 나오는 게 사실은 유리한 방법입니다. 똑같은 진하게라 그러면은 좌우보다는 가운데 쪽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겠죠? 그런 것도 강약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장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집중을 해야 돼가지고 말수가 조금 적어집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필요할 땐 제가 가능한 얘기를 하는데, 이 작업의 집중도는 아무래도 정밀하게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형태 위주로 그린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난이도를 높여갖고 이제 농도라고 그러죠. 진하기에 대한 부분을 또 2차로 표현을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나눠가면서 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표현이 될 것입니다.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렵고요. 타이포를 더 꼼꼼하게 표현한다 정도로 1차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해놓은 요 색감들을 2차로 다시 표현을 해가면서 강약을 다시 한번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하시면 좀 더 깔끔한 작업이 가능할 겁니다. 아, 좀 더 굵어졌네. 약간 제가 좀 털털하게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여러분한테는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그림 그려버리면 아마 여러분도 따라서 예민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보면서도 저거는 나는 뭐 하기 어려워 이런 스트레스가 올지도 모르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 장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진을 제공한다고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종이컵을 갖고 그릴 때 그 종이컵이 가지고 있는 형태의 기본적인 것만 좀 지켜진다면은, 이런 기울기랄지 각도랄지 투시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큰 탈 없이 지워진다면은 그 부분은 좀 제가 너무 예민하게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할까요?
네, 이 정도까지 이제 기본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진한 연필로 색감 조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에 약간 미스가 있었네요. 요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지금 여기 밝은 그림자가 얘가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왔었는데 제가 위로 올라가게 그렸네. 살짝 수정을 할게요.
지금 하고 있는 표현은 이제 강조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강한 부분의 색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줘 가면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형태에서도 이제 최종적인 경계 부분 표현까지도 감안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정도가 이제 마무리 묘사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외곽 부분에 이제 조그만 미세한 어떤 형태까지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정리해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이제 선에 대한 컨트롤이 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우개의 사용이 생각보다 많은 아마 시간이 될 것이고요. 깨끗하게 항상 주변 부분을 깨끗하게 지워주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기 그림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에 필요한 필수 요소라고 보면 되죠. 뭔가 주변에 막 지저분하게 많이 묻어 있게 되면은 정확한 자기 그림 상태를 알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불편합니다. 생각보다. 깨끗하게 항상 주변을 정리할 습관 들이시고요. 이제 지금 마지막 최종 마무리 과정까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가 어려울 때는 이제 이렇게 앞서 처음에 색감 뭉개듯이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휴지로 뭉개주니까 훨씬 더 진해지죠. 너무 색감을 많이 칠한 상태에서 휴지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좀 절제하는 게 좋고요. 약간 부족한 정도. 이게 이제 종이에 사이사이 홈에 이제 이 흑연가루를 채워주게 되다 보니까 휴지로 뭉개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원래보다 좀 더 진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 염두에 두시고요. 그림자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그라데이션 연습을 해보셨는데 그때 그라데이션에서 했던 그러한 기술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스킬을 활용해서 꼼꼼하게 그리고 매끄럽게 맺히지 않게끔 풀어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림자에서는 그림자 형태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 타원이 여기서 반복된다. 다만 이 경계 부분은 절대 가까운 데서 멀어질수록 풀어지게끔 그리는 게 좋다. 끝을 너무 날카롭게 하지 말고 이렇게 풀어주는 그러한 기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앞쪽에 비해서 뒤쪽이 점점점 연해지는 명암을 표현해주는 게 공간감을 내는 데는 훨씬 유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앞부분보다 뒤가 더 진해 보일 때도 있고 또는 앞이나 뒤날 것 없이 같이 다 까맣게 보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원근법에 의해서 대기 원근법이라고도 합니다. 흔히들 공기의 간섭에 의해서 원래 가지고 있는 색감이 원래보다 훨씬 더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 게 평면적인 공간에다가 입체감을 나타내는 또 원근감을 나타내는 데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변을 갈수록 흐리게 그려주는 걸 표현하는 게 훨씬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표현이 된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종이컵 묘사에서 표현해야 될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요소들은 대략 설명한 게 아닌가 싶네요. 묘사를 제가 좀 더 신경을 써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압박을 주기 싫어서 제가 좀 가볍게 그랬다는 것도 미리 말씀 좀 드리고요. 이 정도 강약이면은 이 정도 그림의 강약이면 적절치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강하게 너무 진한 색감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약간 덜한 정도만 지금 제가 했는데요. 이 정도면 아마 여러분들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림자가 지금 조금 제가 지금 밝게 했네. 조금 더 그림자를 진하게 할까요? 잠깐만.
참고로 이 종이컵의 몸통은 원기둥만큼 완벽하게 까만 명암이 나오지 않습니다. 각도가 약간 길어져 있다 보니까 반사돼서 들어간 빛들에 의해서 몸통 자체에 아주 까만 명암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종이가 얇다 보니까 이 안쪽에 비친 빛이 종이에 비치면서 그래서 더더욱이나 완전 까만색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살짝 밝은 명암으로 그치게 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감안해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까요? 이 정도로만 하시고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장식적인 형태들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이 몸통 자체에 서클 돌아가는 걸 감안해서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색감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재질감을 최대한 살리면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까매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가 될 부분들은 충분한 명암을 활용을 해서 강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이 대상이 가려진 만큼의 농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원근에 의해서 가까운 부분보다 먼 부분이 흐려진다 정도, 그리고 끝날 때 항상 끝부분을 주변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마무리 지어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필요하다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작업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기둥과 유사한 형태이고 응용형이면서 동시에 직접적인 형태를 가져갔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사례로서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작업들 하시기 바라고요. 긴 시간 시청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